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유튜브 댓글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주식이 거래소로 옮기면 공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이제 설왕설래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아는 바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뉴스가 코스피로 이사 간다는 소식에 LNF 주가 17% 지수다. 이게 어제였나 그제였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나온 뉴스인데, 그러니까 LNF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평가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논할 게 아닌 것 같고, 저는 양극재 생산 캐포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4위 정도 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에코프로,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LG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회사가 해서 LNF가 해요. LNF가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회사랑 다르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이랑 다르게 수직 계열화가 미흡하잖아요. 미흡하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임하시는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밸류가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수직 계열화 잘 돼 있는 에코프로 그룹을 숏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숏커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되고, 그래서 막 한 달 내내 기간 매물에 시달렸어요. 시달렸고 외국인도 따라서 팔고. 그리고 LNF는 숏 잔고가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시총이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는데 10조가 좀 넘죠. 거기 4천억이면 4% 정도니까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홀딩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숏 잔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하고 기관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분님들이 이건 안 사. 어찌됐든 간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그때가 뭐 점심시간 무렵인가 뭐 그때 뉴스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막 달리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솟구쳐 올라갔어요. 그래서 펀더멘탈이나 밸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올라가도 가령 포스코 퓨처라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계속 그냥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 이게 어두터져가지고 밑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빠떼로 자세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나쁠 건 없다. 저는 밸류를 봤을 때 나쁠 건 없다. 다만 수직 계열화 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미국을 못 가잖아요. 정부에서 못 가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IRA법 시행령 나왔을 때 얘네가 이제 그 한국에서 양극재 생산해도 미국에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세제 혜택을 받게끔 이제 IRA 세부 법안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실상은 뭐 미국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그렇게 심하게 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막 해외로 많이 이렇게 나가고 투자를 늘리고 수직 계열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의 본질로 보면 일정 부분 디스카운트가 당연해요. 당연해 보이고, 수직 계열을 하지 않게 되면 그룹 내에 이 회사에 떨어지는 OP 마진이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못하겠죠, 그죠? 수직 계열화 한 대랑은 다르니까. 그래도 뭐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지금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코스닥 150이잖아요. 거래소로 옮겨가게 되면 처음에는 코스피 200에 바로 편입이 안 되겠죠.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면 그 시총의 규모를 봤을 때는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전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150에서 제외되는 순간 공매도를 다 갚아야 되느냐? 제가 이제 어디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갚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되는 그 기간 동안에 신규 공매도가 불가능해지니까. 거래소로 옮긴다 해서 모든 게 숏커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총이 또 10조 정도나 되고 하니까 얘가 그쪽으로 옮겨가면 가령 10월 31일자로 옮겨갔다. 그러면 코스닥 150에서는 빠지게 되니까 11월 1일부터 신규 공매도는 금지야.
그리고 언제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지냐 하면 가령 제가 예를 든 거예요. 10월 30일 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날 거래소로 옮겨갔다 그러면 다음번 코스피 200 지수 산정하는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코스피 200에 못 들어가겠는 거잖아요. 그럼 기술적으로 그 사이 공백만큼은 공매도가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코스닥 150하고 코스피 200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허용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공매도가 갑자기 다 상한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새로 뭐 그쪽에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거는 뭐 2달 뒤인 12월 1일 날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2달간이나 아니, 거의 한 달 이상이겠죠. 한 달 이상에는 신규 공매도를 못하니까 포스코도 오르고 에코프로도 오르면 걔들이 장난치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막 누가 진짜 위로 슈팅을 시켜버리면 얘는 대처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냥 따블을 보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공매도회가 따블 가버리면 100% 잃는 거니까 그러면 상한은 가능하니까 신규 공매도가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상한은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때리지는 못하고 갚는 것만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많은 뉴스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거래소로 옮기면 공매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 해치는 돈 버신 분들 대한민국 증시 이래 원래 제일 많이 혼나신 것 같아요. 진짜. 여의도의 펀드에서요 요즘 한매가 좀 생기나 봐요.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한매한 돈을 갖고 우리 그분들이 공매도 때려잡기에 지금 나서시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말 웃으면 안 된다. 그래도 항상 밸류에이션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업의 업의 본질 보고 이게 버블을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신만전자, 10만전자를 만들었던 게 TSMC처럼 우리도 파운드리 해요. 이래가지고 10만전자 가야 되는 논리를 만들었고 그때 개인 투자가 분들만 열심히 주식을 사고 여긴 죽으라고 팔았거든요. 50만 네이버 할 때도. 그런데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우리 그 부분들이 많이 깨어 있으셔서 주가가 올라가는 날은요 공매도들이 쇼커브링 때문에 올라가는 날이 많아요. 그때는 또 귀신같이 또 줄이시고 해서 많이 이제 깨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밸류에이션도 보고 이래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뚜껑이 열려있는 회사면 아무 문제가 없고 뚜껑이 닫혀 있는데 잘못하면 그 부분들이 닫힐 수가 있으니까 기업을 잘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거래소로 옮겨가는 기업들의 공매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뭐 제도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도에 관련된 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혹시 또 저와 다른 의견이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얼른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고정 댓글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을 할게요.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는 이렇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